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인사이트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미드 왕좌의 게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왕좌의 게임 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왕좌의 게임이 2011년에 시즌 1이 시작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반응이 있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서사의 이야기였고, 얼핏 반지의 제왕을 이을 정도로 대단한 판타지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팬들은 매 연마다 왕좌의 게임 시즌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었고요. 이 판타지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Winter is coming 이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고 있어서인지 정말 그때에 맞춰서 이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 왕좌의 게임은 조지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진행되는데, 굵은 줄기로는 위스테로스 대륙, 허구의 세계죠. 이 세계 7개 나라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이 그 연맹왕국, 그 7개를 통합하는 연맹국가의 철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맥락은 인간들과 그 대륙의 인간들과 북부의 성벽 밖에 있는 백귀들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이 얘기만 봐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판타지를 좀 좋아하는데 뭐 왕좌를 놓고 싸우는 얘기는 언제나 재밌잖아요. 근데 저 성벽 밖에 항상 겨울인 나라가 있고 그 세계에 백귀가 살고 있다. 설정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초반에 보면서 이 전체적인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7개 가문 중에서 늑대를 상징하고 있는 스타크 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왜냐면 처음에 나온 배경이 스타크 가문이 다스린 윈터펠 성이었고, 북부에 그리고 되게 충성되고 바른 어떤 명문가로 나와요. 그래서 그 가문의 아이들이 막 이 왕좌의 게임에 휩쓸리다가 그들 중 하나가 이제 왕좌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저 혼자만의 추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임에는 분명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의와 선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 승리하는 뭐 그런 옛날 동화적인 어떤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근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은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살짝 뭐 얘기를 해보면 드라마 이 왕좌의 게임에서 7개 가문 중 현재 연맹왕국을 다스리는 가문은 바라테온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가문, 왕좌의 게임을 하는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절대 권력의 세 가문이 라니스터 가하고 스타크, 용을 상징으로 하는 타게리언, 이 세 가문이 전체적인 어떤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라니스터가는 이 전체적인 드라마의 구조에서 절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다 보면 누가 뭐 악이고 누가 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뒤죽박죽이 되기는 해요.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근데 그나마 정의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던 스타크 가문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그 스타크 가문의 사람들조차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기적이고 어이없는 판단과 실수로 상황을 막 꼬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런 핵심이 또 스타크 가문이 되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여러 역경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고 이 왕좌의 게임에 나중에 합류하게 된 데너리스 타게리언,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 여인조차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자아도취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왕좌의 게임, 그 연맹 왕국의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절대군주가 되기 위해서 철왕자를 차지하려는 그 이야기에서는 7개의 가문들이 동맹을 맺었다가도 속이면서 배신하는 스토리가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뭐 같은 편끼리 친구였던 부하, 혹은 부모, 자식까지도 그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 왕좌의 게임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근친상간, 동성애, 음모, 배신, 흑마술, 살인,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들이 막 난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좌의 게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아까 전체적인 신업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으로 스타크 가문의 아이들, 5아이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끝도 없는 막 고난과 고비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성장이라는 게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살아남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살아남았구나.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흥미가 유발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절대 악역이었던 라니스터 가게가 그 벌이는 치열하고 정말 비열하고 더티한 싸움들,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하는 음모와 배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와중에 중심 여러 가지 가문들이 거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모술수와 모략과 흑마술, 전설의 용과 백귀가 나오는 여러 가지 판타지들이 여기서 이제 또 나오기도 하죠. 사실 이 시즌 8에 다 담기는 스케일이 너무 컸어요. 이 여러 나오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핵심 내용을 끌고 가는 이 라니스터와 스타크와 타게리언 이 세 가문의 그 핵심 인물들의 캐릭터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또 막 그 사람들과 하나하나 연결된 사람들 또 그 외에 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수적인 상황들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엄청난 스케일이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바로 그거였죠. 엄청난 스케일. 그 시즌 8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제 종영될 때 시청자들이 그렇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욕을 하고 뭔가 제대로 정리됐다는 느낌이 없었던 거죠. 기대만큼. 그렇게 끝날 거면 매 시즌마다 좀 스토리를 더 모으고 가지치기를 해서 구심점을 좀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을 주렁주렁 이제 달아놓고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인물들. 그때는 흥미를 유발시키긴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스토리를 집약시키기엔 너무나 좀 산만하게 진행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왕좌의 게임도 그 백귀들과 인간들의 전쟁도 제대로 된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스타크와 라니스터로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강박적인 성적 표현 정말 포르노 수준이에요. 보다 보면 정말 이런 걸 드라마로 한단 말이 할 정도로 저는 포르노인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눈 뜨고 보기 힘든 잔인한 장면들 그리고 반전을 주고 싶어서인지 작가들이 막 무분별한 건 아니겠죠. 나름의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데스노트처럼 정말 매 시즌마다 이제
핵심 인물들이 죽어가거든요. 중요한 인물들 중에 이번엔 누가 죽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근데 그 죽는 인물들이 정말 뜻밖의 기대했던 인물들이 좀 죽어가니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소모 막 좀 약간 지치더라고요. 뭐 어떤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 중심을 갖고 이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막 이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반복되니까 이 강박적인 성적 표현, 포르노 같은 어떤 느낌의 그리고 눈뜨기 보기 힘든 잔인한 장면들, 막장의 향연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품위와 수준을 손상시켰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웅대한 판타지 세계를 창조해냈지만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이 없이 막장스러웠고 실제로 명작의 반열에 이렇게 오를 만큼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제 모든 캐릭터가 일관성이 좀 없는 편인데 그 마지막에 정말 좀 믿었던 존 스노우가 막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든요. 보는 내내. 시대가 주어져서 리더가 된 케이스죠. 시대가 그렇게 만든 리더가 됐으면 바래지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에는 정말 매번 그렇게 우유부단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데너리스를 죽이게 되죠. 그런 것도 저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데너리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백성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막 변해가는 과정이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그 인간적인 면모, 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그 난쟁이로 나왔던 타리온 라니스터도 마지막엔 여기 막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살 길만 도모하는 듯한 모습이 정말 저는 좀 안쓰러울 정도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타크 가문에 남은 아이들이 이 각자의 세상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왕자의 게임은 줏대없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성장 스토리였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그 맥락이나 뭐 교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원래 이래. 뭐 이런 게 주제라고 하면 그건 또 이해는 갈 수 있겠네요. 분명 재미는 있습니다. 엄청난 대서사와 판타지의 세계를 창조해냈고 엄청난 스토리와 캐릭터들이 창조됐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됐으니까요. 대중들이 열광할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만큼의 절제와 철학적인 완성도가 좀 따라줬다면 먼 훗날에 더 큰 명작으로 정말 드라마도 책처럼 옛날에 여러 문학들처럼 먼 훗날에 명작으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정의와 선이 승리해야 한다거나 교훈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도 스케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중심을 가지고 상화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주인공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피로감으로 다가왔었고요, 저는. 요즘에는 뭐 무슨 옛날에 뭐 교훈을 주고 성장하고 착하고 선이 있고 이런 게 요즘엔 굉장히 촌스러운 것들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하지만 저는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다움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어떤 이게 드라마의 추세 지금 현 시대의 드라마의 주소가 아닌가. 이 드라마에도 절대적인 선과 악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뉴에이지의 사상이 드라마까지 들어가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그러는 건 다 이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하다. 내가 이러는 것도 다 그럴 만하다. 이 뉴에이지의 사상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그 미드 로스트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부터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주인공이 없이 옛날에는 어쨌든 절대적인 어떤 선이든 악이든 뭔가 가지고 가서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주인공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전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결말이 있던 간에 선이 꼭 승리하진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교훈적인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교훈을 주고 뭐 선과 도덕과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올드하고 촌스러운 것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다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가 더 오래 간다면 인간은 정말 아무 기준 없는 난잡한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이 지저분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억울하고 계속 힘들고 배신당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선과 악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했던 이야기였다면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다. 왕좌의 게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인데요. 겨울이 오면 북부에서 백귀들이, 괴물들이 이제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죠. 백귀들이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 창궐로 정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핏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인간 사는 모습도 비슷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끝나버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인간다움을 지키고 인간다움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인간다움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는 기독교에서는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분별하는 거지 개인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깊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막연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 이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분별, 옳고 그름의 분별이 되는 그리고 도덕과 규율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인간을 이토록 살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왕좌의 게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러프한 리뷰예요. 러프하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본 거니까 제가 어디 부족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맥락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기독교적으로 좀 굉장히 안타까웠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는 부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중문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짧고 재밌게 이야기를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